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이론들과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다음에는 효율적이라는 증거도 봤고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도 봤습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고전파적인 신고전파적인 경제학 이론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시장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죠. 테스트를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내재 가치라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격은 눈에 보이는데 가치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가격과 가치가 같으냐 하는 그 시장의 효율성,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설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도 노벨상을 받았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러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가, 그죠?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말하자면은 신고전파적인 투자자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데, 기대 효용 이론이 그대로 들어맞는가? 그거에 대비해서 가치 함수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리스크 어버스한가? 위험 회피적인가? 언제는 기회주의적으로 위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다 보면은 지난 2020년부터 그죠? 팬데믹이 닥침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까지 얘기를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들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 투자에 있어서 스탈린과 같이 나쁜 적. 첫 번째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그 가치 함수 배울 때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투자에 있어서의 히틀러 같은 적,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 과신, overconfidence라고 얘기하는데요. 제 과목에서는 시험 볼 때 근자감이라고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세 글자 편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근자감. 네, 그래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 뭐다? 처분 효과, 근자감.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쭉 이번 주 중으로 렉처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EMH를 지지하는, 그죠? 증거들도 봤고 그 반증들도 봤고요. 언제 성립하는지 또 성립하지 않는지도 봤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투자자들은 규칙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실수를 계속적으로 저지른다. 두 번째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재정거래자들 내지는 공매도자들, arbitragers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이 규칙적인 실수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얘네들이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포인트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매도 시간에 보다 철저하게 학습을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우리가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뇌는 정말 사이언티픽하게, 그죠?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계측하고 그걸 그대로 인지하고 사는가? 그걸 의사결정을 똑바로 내리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다르죠? 요 착시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딱 보셔도 이 둘 중에 뭐가 더 길어 보여요? 위에 거가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길이란 겁니다. 요거가. 예, 우리 뇌가 저런 거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도록 진화해 왔어요. 다음 거는 또 뭡니까? 이게 움짤입니까? 사진입니까? 이게 동영상이에요? 아니면은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헷갈리시죠? 예, 저거 JPG 파일로 정지되어 있는 건데 우리 눈에는 물결이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움짤입니까? 사진입니까? 정지되어 있는 그 JPG 파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뱅뱅 돌게 보이나이다. 왜 뱅뱅 돌게 보이냐? 저도 몰라요. 근데 착시 현상이란 거죠. 우리 조상님들 중에 저런 착시 현상을 잘 일으키는 분들만 더 잘 살아남아가지고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 선택설이죠. 그죠? 다윈의 진화론인 거고요. 사냥하거나 어디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먹이를 찾거나 아니면은 호랭이 같은 애들을 찾아내는, 호랭이 같은 그 뭐라 그러죠? 포식자, 그죠?
그런 무서운 포식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서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저렇게 알록달록 있는 게 정지에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것처럼 싹 보이면은 저 호랭이 뛰어. 이런 식의 약간의 과민 반응이라도 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뇌들은 사실은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끔 거기에 적응해 왔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느린 사람들 호랭이 밥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합리적이고 컴퓨터 같은 전략은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나 전략은 있지.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네,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한 대 누구나 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요. 너도 나도 그죠? 이런 합리적이고 냉철한 투자자의 모습일 것 같다고 스스로 상상 속에 그리던 뭐 너의 모습, 나의 모습,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내 돈을 직접 박는 순간 우리는 다들 뭐가 된다? 원숭이가 된다. 동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 객관적으로 뭔가를 딱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죠?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안 된다고요. 예, 그게 교수면 다를 것 같죠? 교수님들은 투자 잘할 것 같은데, 일설에 의하면은 교수가 하라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솔직히. 첫 번째로 제가 그런 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정말로 돈 버는 재주가 그렇게 많았으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제가?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에 있어야죠. 그죠?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부터 자체가 일단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목 추천도 하지 않고요. 제가 혹시라도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좌우지간에 교수라도 어떠한 전문가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 돈이 박히는 순간 다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테믹한 실수를 자꾸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뭡니까? 처자식한테 투자하다 걸리면은 쪽팔리는 거죠. 예. 등짝 스매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라 그랬어요? 부자들은 보다 더 배우자와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더라. 배우자 몰래 투자하지 말아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항상 같이 짱구를 굴린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혹은 허스번드랑 같이 그죠? 같은 입장에서 그죠? 짱구를 굴려보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함부로 무모한 투자를 하시다가 들키면은 진짜 쪽팔리게 됩니다. 자, 좌우지간에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이제 가치 함수라는 거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벤치마크를 일단 세워줘야 되겠죠. 경제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죠? 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데요? 그 마네킹 허수아비의 모습부터 먼저 상정을 딱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행동재무적으로 보아하니 어떤 점이 다르더라 하는 거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대 효용 함수란 것이 이제 합리적인 이 경제 이론에서 늘상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폰 노이만 모르겐슈테른이라는 두 학자분들이 이거를 창안하셨어요. Expected utility. 우리는요. 경제 원론 기억나시죠? 우리는 유틸리티 맥시마이저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행복을 어떻게 행복한 정도를 수치화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18세기 그때쯤에 와가지고 이제 뭐 공리주의니 뭐니 하면서 아담 스미스와 벤담과 뭐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혁신을 일으킨 건데 그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효용이란 걸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고전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오스트리아 학파 뭐 이런 데서 19세기 지나오면서 이거 한계 효용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보다 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정도 효용이라고 하자. 유틸리티.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런 유틸리티, 나의 효용, 나의 행복한 정도를
최대화하는, 그죠? constrained maximization이라고 합니다. 제약 조건 하에서의 극대화를 최적화, 공학적인 용어로 최적화를 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게 다 그런 최적화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마켓, 우리 주식시장, 흔히들 도박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동전 갖고 짤짤이를 하거나, 그죠? 요즘은 동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 짤짤짤짤짤짤 하면서 홀짝 뭐 이런 거 갖고서 내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죠? 그런 약간의 도박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건 도박 같은 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를 얼만큼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가 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그런 짤짤이에 참여하는 게 나를 얼만큼 행복하게 만드는가, 혹은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행복하게 되는가.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를 지금 살까 말까. 3으로 인해서 대박과 쪽박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아직 대박과 쪽박은 안 났고 사지는 않았어. 근데 그걸 살 때에, 주식을 살 때에 얼만큼 내가 행복해지는가,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수치화하는 작업이 바로 요 기대 효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부터 보시면은 인컴이 나옵니다. 요 다음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다음 그래프 요게 좀 더 보시면은 가로축에 나오는 거는 파이널 스테이지 웰스라고 합니다. 이게 도박을 하고 나서, 그죠? 짤짤이 했을 때, 내지는 동전을 던졌을 때, 그죠? 앞면이 나오든가 뒷면이 나오든가 해서 나온 이후, 그죠? 결판이 났을 때, 결판 난 이후에 대박 혹은 쪽박, 뭐 이걸로 되더라도 동전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대박, 뒷면이 나오면 쪽박, 이런 그 결과가 나온 시점에 내가 최종 돈이 얼만큼 있는가, 그죠? 부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 얼만큼 내 돈이 있는가, 끝났을 때, 그죠? 결판이 하나 나고 나서 대박 혹은 쪽박 났을 때 얼만큼 돈을 가지게 되고, 그때에 나는 얼만큼 행복한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 파이널 스테이지 웨스 내지는 인컴이라고 하는 거를 가로축에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는 세로축에 뭐를 나타내냐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파이널 스테이지 웰스, 그죠? 마지막 막판에 내가 가지게 되는 돈에 따른 나의 행복의 정도, 유틸리티를 세로축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첫 번째로 보이냐면요, 많이 가질수록 많이 행복하죠, 그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긴 해요. 사실이죠, 그죠? 우리 그거 솔직히 인정하자고 해서 경영학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학과도 그렇죠. 많이 가질수록 뭐 여러 가지 파워도 있고 생기고 하니까 행복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 정비례 관계가 있기는 한데, 이 까만 선이 일단 중요합니다. 까만 선. 이거 보면은 B만큼 가졌을 때, A만큼 가졌을 때 보시면은 이만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정확히 그만큼 더 행복하냐? 그죠? 요 A, B 차이 나는 것만큼 UA와 UB가 차이가 나느냐 보시면은 UA와 UB는 훨씬 거리가 좁습니다. 그죠? 가깝고 얘네 둘은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A만큼 확 많이 가졌다고 해서 확 많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행복해지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건 마지널 유틸리티 떨어지는 거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여기서 작용한다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요 파이널 스테이지에서의 그 부에 따라서 유틸리티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짤짤이에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내가 얼만큼 행복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짤짤이에 참여하기 직전에, 야, 여기 짤짤이 들어간다, 도박판에 들어간다,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그죠? 라스베가스에 이 MGM 카지노에, 그죠? 룰레트 하는데 그 판에 들어가서 돈을 딱 거는 순간, 아직 결판이 안 났어요. 이걸 돈을 딱 거는 순간 내가 얼만큼 행복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빨간 직선상의 요 F점이 됩니다, 그게. 네, 짤짤이를 치면 F점이에요. 짤짤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를 F만큼 행복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뭐 I만큼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란 겁니다. 왜? I는 뭐냐 하면은요,
요 둘 대박과 쪽박 사이에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전 던지기 하면은 속고 속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타짜 얘기 아니에요. 괜히 타짜 갖고 부려먹고서 괜히 이 컨셉트를 그 뭐라 그러지, 복잡하게 가져가시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속고 속이는 거 없이 정말 이론적으로 fair coin, 그죠? 공정한 50대 50 찬스를 주는, 그죠? 대박과 쪽박이 50대 50인, 그죠? 그런 동전을 생각해가지고 대박이만 이만큼, 쪽박이만 이만큼 했을 때는 거기에 절반 하면 딱 요 정도 되겠죠? 그 평균 50% 50% P 곱하기 A 1-P 곱하기 B 했는데 A 곱하기 50%, 그다음에 B 곱하기 1-50%는 또 50%죠, 그죠? 그러면은 요 반반 해가지고 요 정도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박과 쪽박이 그죠? 대박이 났을 때 내가 뭐 얼마를 받고 A만큼을 받고, 쪽박이 났을 때 B만큼을 받는다. 그러면 확률 평균을 하면은 그것이 반반 딱 평균치가 되겠죠. 평균치가 되는 거를, 만약에 평균치가 되는 거를 내가 그냥 도박에 참여 안 하고 그 평균치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박이 나면 100원을 받고 쪽박이 나면은 빵원을 받는다 했을 때는요, 0과 100의 딱 중간, 그죠? 그러면 50이 되겠죠. 50만큼을 도박 같은 거 uncertainty, 이 불확실성 없이 확실하게 50을 받는다. 내 주머니에 50을 딱 꽂아주는 거. 그게 나 얼만큼 행복하느냐? 확실하게 받는 거는 리스크 프리로 받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I만큼 행복합니다. 예. 반면에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50대 50 확률로 0, 100 사이에 중간 딱 50. 이 도박에 참여하는 짤짤이는 얼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J만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I만큼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덜 행복하냐? 왜냐하면은 나는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위험 회피하는 만큼 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 위아래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오목한 정도, 요 까만 곡선이 오목하게 꺾어지는 정도가 바로 우리의 리스크 어버전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험 회피 정도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위험 회피가 극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확 꺾어집니다. 이렇게 확 꺾어져요. 예. 반면에 리스크 뉴트럴, 가진 돈만큼 정확하게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직선에 가까워집니다. 예. 반면에 이게 리스크 시킹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나한테 이게 도박사, 나한테 도박을 달라. 응?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요, 그냥 리스크 프리로 똑같은 돈을 주면은요, 안 행복해, 안 신나, 재미가 없어, 나에게 뭔가 자극을 달라. 이러기 때문에 똑같은 50대 50 해가지고 딱 50원 요만큼 리스크 프리로 꽂아줄게. 그럼 나 안 행복해. 나 차라리 도박을 해주는 게 난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효용 함수는 이렇게 꺾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볼록한 현상이 나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 식의 리스크 어버전에 의한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 함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certainty equivalent라는 게 있어요. 확실성 등가라고 하는 건데요. 나를 행복하게, 이 도박의 짤짤이에, 그죠? 짤짤이에 참여하는 게 나 F만큼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F만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 벌써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를. 내가 그 짤짤이에 참여하는 게 J만큼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짤짤이에 참여하지 않고도 딱 그만큼 나를 리스크 프리하게 받으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정도, 그죠? 그러면 얼만큼 내 주머니에 리스크 프리로 확실하게 꽂아주면은 내가 도박에 참여 안 하고도 도박한 거랑 똑같이 행복감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가 바로 H가 됩니다. 뭐냐면은 행복한 정도가 내가 짤짤이에 참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내가 짤짤이에 참여하지 않고 확실하게 리스크 프리로 그냥 돈을 내 주머니에 꽂아주는 거예요. 이게 certainty equivalent, CE라고도 하고 확실성 등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요, 요
확실성 등가 CE랑 요 그 J 지점 있죠. 도박에 참여했을 때 요 차이 나는 만큼의 웰스 내지는 부의 규모 있죠. 요 차이 나는 거. 요거만큼을 뭐라 그러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RP라고 나왔죠. 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도박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먹고 떨어지면서 그냥 해피하느냐 하는 정도인데 내가 리스크 어버스 하면 리스크 어버스 할수록 내가 위험 회피를 하면 할수록 어떻겠어요? 조금 먹고 가는 똥 두는 거. 적게 먹는다는 거는 요거 제로부터 요 원점부터 M까지가 확실하게 먹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 어버스가 위험 회피가 심하잖아요. 내가 새 가슴이야. 콩알 같은 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요. 조금만 먹고도 그냥 나 그냥 떨어질게요. 먹고 떨어질게요. 그래서 그냥 나가십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배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리스크 그냥 테이킹 해. 나 certainty equivalent. 나는 도박하는 것만큼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뭐 조금만 뭐 애누리해서 줘도 난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완만한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리스크 시킹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도박에 참여 못하게 만들면 더욱더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광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요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비디오에 이제 합리적 투자자의 이해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